2025년 8월에 나온 미국 고용지표 하나가요, 금융시장 전체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놨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럴까요? 오늘 바로 이 쇼킹했던 고용보고서에 대해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 숫자부터 볼게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7만 5천 개 정도는 일자리가 늘지 않겠어 하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작 2만 2천 개가 나온 겁니다. 이건 뭐 예상을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과거 데이터까지 수정되면서 무려 53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던 일자리 증가 행진이 여기서 딱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록 하나가 깨졌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측이 틀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우선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실업률입니다. 4.3%로 올랐는데요. 이게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고요. 2021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와, 그동안 정말 탄탄하다고 믿었던 고용시장에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신호탄인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신규 일자리를 보니까요, 고작 2,900개, 2.9K에 그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 거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알고 보니까요, 상황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이미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2달치 고용 수치도 다시 계산해 보니까 2만 1천 개나 줄여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실 경제는 이미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경제가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려면 매달 5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조차 못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속도가 좀 느려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차가 뒤로 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그러면 이 부진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제 데이터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어느 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지 그 약한 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아, 이 표를 보니까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상 교육, 의료, 분야랑 레저, 서비스업 이 두 개의 엔진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전문 서비스직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죠.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 시장은 패닉에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보고서가 딱 나왔을 때 시장의 첫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오래된 공식 있잖아요. 나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좋은 뉴스다. 이게 또 먹히는 것 같았어요. 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잠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바로 시장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금리 인하라는 해결책만 보고 환호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기 둔화라는 문제 그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뀐 거예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잠깐만, 이거 중앙은행이 금리 몇 번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고용 보고서 단 하나가요,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모든 논의의 판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을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9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을 113.6%로 보고 있어요. 아니, 확률이 어떻게 100%를 넘어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0.25%포인트 인하는 그냥 100% 기정사실이고 거기다 혹시 0.5%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는 B컷까지 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13.6%나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은 연준의 행동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월가의 투자은행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데이터를 보면서 이 정도면 연준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연속으로 금리를 내려도 충분한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JP 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인하는 이제 거의 확정된 사실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더 큰 폭의 빅컷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까지 슬쩍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예측은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는데요. 아예 노동시장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올해 연준회의가 몇 번 남았는데 그때마다 금리를 계속 내릴 거라는 정말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미국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 둘째, 그래서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건 이제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금리를 내리냐 마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몇 번이나 더 내려야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냐는 걸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이제 곧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빠르게 식어가는 경제 앞에서 과연 그들의 금리 인하가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 몇 달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헤매게 될 겁니다.